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서 현대그룹을 경유해가지고 또 국정원을 앞세워가지고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4억 5천만 달러의 현금 그리고 5천만 달러의 물자를 보낸 사실은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4억 5천만 달러가 들어갔으니까 현금으로 김정일은 그걸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그것밖에 뿐이냐? 김정일로서는 남한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니까 김대중의 약점을 잡은 거죠. 돈을 받은 김정일이는 북한에서 폭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당시에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알려졌더라면은, 폭로가 됐더라면은 아마 김대중 당시 대통령 하야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탄핵당했을지 모릅니다. 핵 개발하고 있는 우리의 적의 수괴에게 그것도 불법적으로 4억 5천만 달러 현금을 보냈다고 하면은 그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밀을 쥐고 있었다는 거죠. 김정일이가 김대중 당시 대통령에 대한. 그래서 김대중은 돈을 주고 약점이 잡혀가지고 김정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고 김정일이 하자는 대로 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사례를 몇 가지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시각을 태영호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쌍방울 그룹을 통한 쌍방울의 조폭 출신 전 김성태 회장을 통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서 북한이 노리는 게 뭐였겠느냐. 그래서 이재명 또는 경기도와 관련된 돈을 받고 이재명의 약점을 잡으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약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었다면 북한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건으로 협박을 하려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 펀치에 출연해가지고 오늘 한 이야기입니다. 2019년 당시 민주당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범죄로 구속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드루킹 사건으로 날아간 상황이라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차기 주자 중 한 명이었다면서 북한으로서는 이 대표와 줄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의원은 특히 경기도와 공동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 쌍방울에서 거액의 돈을 송금받았는데 이건 이 대표를 올가맬 수 있는 절호의 수단이 됐을 것이다. 북한은 나중에 이걸로 이 대표 측을 협박해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면은 이 건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한 1,000만 달러 정도, 약 1,000만 달러 정도가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대납하는 명목으로 또는 이재명의 방북을 주선하는 명목으로 약 1,000만 달러가 쌍방울에 의해서 쌍방울 자금이 김명철, 천안함 폭침 지휘자 김명철이 지휘하는 대남 공작기구 쪽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지금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들어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돈이 과연 경기도와 이재명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수사의 초점인데, 일단 돈이 들어가면서 그 약점을 잡아놓고 나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면 그때부터 요걸 미끼로 해가지고 북한이 이재명의 정책을 상당히 흔들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이 태영호 의원의 분석은 상당히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또 이것은 증명 가능한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200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당시에 북한은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을 하루 연기시킨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루가 연기가 됐는데, 그건 어떻게 됐냐면은 대북 송금 4억 5천만 달러 중에 일부가 이게 계좌 받는 사람 계좌 번호를 잘못 써가지고 북한 측에 입금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이게 수금이 안 된 거다, 약속한 수금이 안 된 거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방북 받지 못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쪽에서 여기저기 알아보더니 결국은 송금 실수다 이렇게 돼서 그게 해소되고 제대로 입금이 된 걸 확인한 다음에 하루 늦게 출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때의 심리 상태, 돈 받고 약점 잡은 김정일이가 김대중 대통령을 농락하는 그런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상방울 관련해 가지고 북한이 받은 돈을 가지고 대통령의 정책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런 태영호 의원의 분석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태 의원은 이어서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넘기기로 했는데, 이러면 제2의 상방울, 제2의 김승태가 나올 것이다. 노조와 사회단체 인사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여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국정원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들은 모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로 나가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면서 국정원의 해외 첩보망, 수사망이 없었다면 이들 혐의를 포착할 수 있었겠느냐. 해외망이 없는 경찰로서는 간첩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첩 수사를 국정원이 해야 될 이유가 해외에 있는 정보망을 운영하는 기능이 경찰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간첩 접선 활동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죠. 태영호 의원은 이어서 북한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앞으로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백두 혈통을 이어온 김정은이 김씨 대를 끊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어 결혼을 하면 그 자식은 더 이상 김씨가 아니다고 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같은 가부장적, 어떻게 보면 유교 문화적 그런 시스템에서는 여자가 후계자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만약 김주애로 후계자가 내려가면은 김주애가 결혼했을 경우에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이 김씨가 아니라 박씨가 될 수 있으니까 백두 혈통이라고 조작을 해가지고 김씨 왕국을 만든다는 그 개념에서 이탈한다는 겁니다. 김씨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주애는 이거는 그냥 소도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우리 대북 분석관을 오래 한 곽길섭 선생의 평가에 의하면 지금 한 13살 정도 되는 장남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아들이
후계자인데 김주애를 앞세워 가지고 세계 언론을 농락하면서 그 효과로서는 북한의 4대 세습을 기정사실화시키는 심리전을 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태의원은 이 핵 문제에 대해서도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적극 반대하지만은 한시적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일단 들어보자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핵무장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위기와 핵무기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여당 지도부에도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을 도와줄 사람, 북한과 외교를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핵무장을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핵무장한다는 것은 좀 어렵겠죠.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1991년에 빼내간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군이 공동사용권을 갖게 하는 것, 그래야 하여 핵 대 핵의 균형을 한반도에서 맞추는 것,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태영호 의원과 통화를 했더니 이분이 제주도 4.3 사건은 김일성이가 지령한 것이다라고 한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건 민감한 사안이니까 더 이상 발언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게 와전이 되어가지고 이제 5.18 망언 비슷한 무슨 망언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제명된다는 소문까지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외로운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4.3 사건을 김일성이가 지휘하고 감독했다는 너무나 뻔한 사실까지 민감 사안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김일성이가 남침했다는 것도 민감한 사안이니까 그거 앞으로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기본이. 김일성 죽은 김일성 눈치를 국민의힘이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안보 문제, 이념 문제, 국가 정통성 문제,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타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힘이니까 국민이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죠. 감사합니다.